안녕하세요. 범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의 0.25%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늘 1,450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얘기죠. 금융위기 2008년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러죠. 2007년에 발생한 이 대출, 부실 대출 사태, 결국 미국의 탑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 업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엄청난 신용 경색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은 다우지수 완전히 꼬로 박히고 거의 주식시장이 절단이 날 만큼의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었죠. 당시 한국의 환율 어느 정도였냐? 1,2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1,200원 하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환율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2009년에 이르러서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지금 환율보다 좀 더 낮아 보이는데 지금 환율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1,385원까지 찍었던 2008, 9년도에 이 환율의 모습, 이거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환율입니다. 1,449원. 등골이 좀 서늘해지죠. 예. 거의 이제 1,500원 돌파할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IMF 때 우리가 얼마나 뼈에 각인이 될 만큼 엄청난 이 금융위기 겪었습니까? 200억 달러, 550억 달러 지원했던 그 달러 비용이 이렇게 중구난방이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무방비로 뚫렸다는 건데,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IMF 때 환율이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근데 지금 거의 1,500원 터치를 하고 있죠. 5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정도로 지금 환율 상황이 어마무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2008년도 1,500원 정도 터치, 지금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 폭등세가 지속이 되는 이유, 군부를 계속적으로 떼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벌써 10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 가치 자체가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 값입니다. 왜냐? 한국의 75% 이상이 대부분 부동산에 모든 자금이 묻혀 있기 때문이죠. 보도를 보면 대체로 상승세다, 보합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아파트 값이 꺾여 나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여전히 강남 3구와 마영성 6곳이 전국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매 시장, 그러니까 환율 폭등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도 치솟는 바람에 원금이자 제대로 갚지 못해서 아파트 넘겨야 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영끌 주인들, 집주인들, 경매로 집을 넘겨버리니까 이 규모가 무려 서울 아파트 1조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총 낙찰액이 1조 2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고금리 여파, 이자 부담 당연히 직격탄이 된 거고, 중요한 건 강남권 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강남 3구의 경매 거래가 늘면서 5년 만에 최대를 찍었습니다.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신청 부동산 현황을 보면 강남구 109건, 서초구 93건, 송파구 125건이 손바뀜을 했다는 얘기죠. 왜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가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날까요? 여기는 아파트 자체가 엄청나게 고점에 지금 물려있죠. 가격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30억, 40억. 근근히 대출받아서 원금이자로 버텨왔던 집주인들 더 이상 이제 버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도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에 있는 유명한 압구정 현대 지금 47억 5천만 원에 최저가로 경매로 나오는데, 와, 이 가격도 참 어마무시해요. 거의 50억 가까운 이 가격인데 유찰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만큼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50억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경매 물건 뭐 30억, 32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격 파이가 굉장히 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송파구 가락 대림 아파트 역시도 8억 9천만 원의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이 환율 폭등으로 인한 원금이자 부담 후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환율 폭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뭐 전격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전제가 있죠. 매파적이었다. 내년 4차례 금리 인하를 2차례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만큼 긴축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뭐 강달러 가능성 더 높이니까 한은은 미국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 방어를 해야 되니까 외환 스왑 계약 연장도 국민연금과 계속해서 한도를 늘리면서 기간도 늘려가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략적 환해지 비율 조정 기간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2025년이 만만치가 않고 환율 자체가 아마 내년 가면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가능성, 특히 미국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관세로 인한 금리는 정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오늘 베이비컷을 결정을 했지만,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 분명하겠다, 조절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 당연하고, 이렇게 되면 한원이 기준금리까지 뭐 빠르게 낮추면 결국은 원화 가치 하락 함께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준금리 인하하면 집값 예전처럼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영끌 하셨던 분들 굉장히 지금 삶이 팍팍해집니다. 꼭지에서 집 샀다가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 영끌 아파트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2만 9천 건으로 지금 늘어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환율 폭등 장세가 전반적으로 가장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얘기인데, 환율 지지대 붕괴는 결국 가장 금리 변동에 민감한 아파트 가치의 핵과 같은 파괴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고요. 결국 기존의 아파트 가치는 부채로 쌓은 성을 허물면서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경매가 그 선제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하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폭락에 가까운 붕괴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파트 가치의 대몰락의 문이 오픈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던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버블 붕괴, 30년 전, 잃어버린 30년, 뭐 늘 등장하는 단골 손님인데, 오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3연속 동결했습니다. 0.25% 유지를 하게 됐는데, 만약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렸다면 아마 주식시장 박살이 났을 겁니다. 엔캐리 청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역시도 이전처럼 내수가 그리 살아나지 못하는 30년 침체기 다시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 파다하고요. 국민 실질 소득이 좀 오른다 하지만 그래도 팍팍한 삶. 일본 이 국민들 굉장히 그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가는 좀 어떻게 좀 단단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이 굉장히 빡빡하죠. 2025년도 경제 성장률 역시도 저하되어 있고 경제 침체기를 대비한 금리 인하 방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월, 10월, 그리고 7월 3회 연속 금융정책 동결로 유지하고 있고요. 뭐 일본 당국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고 경제의 불확실성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위험 신호를 읽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는 얘기죠. 일본이 지금 얼마나 어렵느냐? 뭐 단편적인 예지만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통합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혼다 얼마나 잘 나가는 뭐 모터사이클 그리고 자동차 회사입니까? 닛산도 마찬가지고. 결국 세계 3위로 쑥 하고 올라오게 됐어요. 연 판매량 735만 대 합해서 현대차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 소식,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죠. 상당한 어떤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혼다는 도쿄에 위치해 있고 주로 이제 모터사이클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엔진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 뛰어들었고, 이후에 비행기까지 뭐 만든다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었는데, 닛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유명했던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한 카를로스 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군수산업을 담당한 전범 기업입니다. 닛산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반갑지 않은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요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죠. 이 두 기업이 중국 전기차 때문에 그냥 사단이 나가지고 혼다 같은 경우는 30% 감소했고요. 닛산은 10% 이상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뭐 도저히 뭐 이게 개발 속도가 느려지니까 점점점 경쟁력에서 퇴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국 혼다와 닛산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도 지금 이렇게 대기업,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합병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당히 건설업계가, 우리 한국 부동산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10대 건설사 중 7곳이 CEO를 바꿨습니다. 선장을 바꿨다는, 교체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2021년 당시에도 중견건설사 거침없는 M&A 합병 인수 작업을 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만큼 뭐 단일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 다각화냐 건설 확장이냐 건설사 인수 합병 4월에 뭐 뛰어들었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건설업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뭐 공급 진원지가 이렇게 불안한데 지금 뭐 소비시장 쪽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뭐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아파트 거래량 완전히 지금 내리꽂히고 있죠. 11월 달 이제 뭐 3,000건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가면 3,200건, 300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리고 12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아파트 가격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던 2020년 이 고속 성장세라는 말이 무색하게 더 이상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리꽂히게 되는 자산 가치의 대변곡점 만들게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2015년 집값이 무색할 정도로 반토막은 상식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의 대변화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무주택자의 희망회로 돌리기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그 희망회로는 가장 선명한 직류를 타고 집값의 정상화라는 시장 움직임이 만들어낸 가장 커다란 자산 가치의 변화, 그 중심의 센터에 서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정말 놀라운 자산 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국은행이 상당히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그러나 매파적 인하죠.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완전히 좀 바꿨습니다. 좀 더 빡빡하게 가겠다는 입장인데, 뭐 하느니 미국 기준금리 인하 따라서 무턱대고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이게 환율 폭등세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고, 이 환율 폭등세는 고스란히 75%의 자산을 잠식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 가격을 내리누를 가능성 아주 높죠.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부동산, 한국은 그만큼 많은 자본이 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 대변화를 겪을 가능성 아주 높을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궤적 안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만큼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밀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상 오버브라 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